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샘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가의 실수다. 이게 샘물을 먹고 이렇게 완전 애가 돼서 기억이 사라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 현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그것도 샘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기억이 그대로 있는 샘물. 아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 옆집 할아버지는 같은 샘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30대에서 20대로 왔을 때와 20대에서 10대로 왔을 때와 그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죠. 아니, 제출이 안 되죠, 지금. 요거 좀 요거는 좀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휘발됐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아쉽네.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바이든 행성에 가 있을 거라서 바이든 행성을 찾으면 되죠. 그쵸. 바이든 행성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바이든 행성을 가면 그 휘발된 그 모든 자료를 다 찾을 수 그럼요. 풀지 못하는 비번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 데이터가 휘발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셨을 때 정신연령이 어디까지 살아있고 어디까지는 정신력이 사라지는 건지도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신연령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제출이 안 된 상태라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데이터를 그럼 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젊어져서 왔잖아요, 두 분이. 이게 무슨 그냥 좀 젊어져가지고 옹알이 하시나요? 지금 너무 젊어져서? 지금 젊어져가지고 이게 뭐 조금 젊어졌나 아닌가? 뭐 주름이 좀 없어졌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 모금에 지금 몇십 년을 젊어진 거잖아요, 이 두 분이. 근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거를. 이 할아버지만 물어볼 수가 있죠. 다들 그냥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고 생각만 하고 안 물어봤다는 게, 난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부터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찌된 일이냐? 젊어졌다가 아니고, 여기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 갔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또 지도세도 모르는 새에 이제, 저 세상에 가셨구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와, 너무 그 이웃들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아니, 좋은데 가시길 마음으로 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아니, 그럼 사실은 그 옆집 할아버지가 사실은 제일 정이 많았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와서 그렇죠. 물어봤잖아.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 나머지 또 주민들은 아무도 신경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옆집 할아버지 복 받아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사람 한 명만 봐서는 모른다. 그 뒤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이사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차가운 사람들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내 속으로 까칠했긴 했지만 항상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왔었던 분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나한테 대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깊은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또 그 얘기하길래 도대체 어디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 이 내용의 목표는 뭔가 했더니 이제 그런 심지어 이제 그들이 겪은 일을 옆집 할아버지는 자기도 또 몸소 겪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세상에 동네 사람도 안 되겠네. 좋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변에 잘하고 할 때는 다들 친한 척 이렇게 하셨다가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뭐 돌아가셨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옆집 할아버지만은 무슨 일이지? 왜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와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할아버지는 그 물을 마시고 나온 게 아니고. 그쵸. 그냥 여기 어디 계셨던 갔냐? 분들 어디 가신 거냐 도대체. 나한테 맨날 잘해주고 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이래저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또 갔더니 막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 나이도 있으신데 그 산을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신 거지. 아, 특별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샘물 앞에 써놨어야 됐어요. 한 모금 30살 뭐 이렇게 써놨어야 됐어요. 그렇지. 이야. 이게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제 요거는 조금 잘못했다. 요거는 이제 그 파랑새가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아이고. 파랑새가 거기에 표지판을 정확히 써놨어야 됐는데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근데 또 파랑새 있었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을지 몰랐겠지. 자기는 이제 적당량을 먹으니까. 인간들이 이 정도로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랑새는 이제 항상 조금씩 젊어지면서 그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저희가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 1일 1팩 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품에서 자라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정신을 완전 좋아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착한 그 심성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반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타고나는 기질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환경과 뭐 부모의 가르침과 이게 이제 또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애초에 타고난 기질은 되게 좋으신 분이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제 뭐 이웃들 까칠하고 막 이웃들 알고 뭐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뒤돌아서는 자기 것만 챙기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이제 되게 까칠하게 구셨던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니까 원래 타고난 기질만 남았고 근데 좋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거기에 이제 성장하면서 생기는 성격도 좀 따뜻하게 바뀌면서 잘 자라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네요. 저희 작품 분석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쯤이면 다들 잠드셨을 시간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젊어지는 걸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할까? 그래서 저도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 샘물이 있다고 하면, 두 분은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속 먹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파랑새처럼 조금씩 먹어서 너무 많이 막 30살씩 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젊게 또는 뭐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건 궁금한 것 같아요. 조금씩 왜 이렇게 보톡스 조금 맞고 뭐 이런 거 조금씩 뜯어 고치는 것처럼. 네, 저도 뭐 한 1, 2년 젊어지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몇십 년까지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막 애기로 돌아가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재앙이지 않나? 하하.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면 몇 살로? 저는 언제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먹고 싶어요. 저는 별로 젊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모든 게 다 그대로고 그냥 신체만 좀 젊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 한 5년? 뭐 이 정도? 그 정도인 거고 이유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얘기들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 사람의 신체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한 5년 한 3년 뭐 이 정도만 그냥 지금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조금 신체 나이만 조금 젊어지면 좋겠다 이 정도인 건데 근데 막 몇십 년씩 젊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몇십 년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난 싫어요. 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한 상태에서 외모만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아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노인 그 이미지상에서도 아까 노인으로 나오시다가 물을 마시고 젊어져서 다시 이제 일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젊은이가 다시 밭도 메고 나무하러 가고 하는 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그럼 저걸 몇십 년을 또 해야 몇십 년을 또 해야 자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나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단 싫어요. 난 일단 싫어. 난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아니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실존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냉동이 인간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나를 냉동의 상태로 두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 질병의 해결책이 나올 때 나는 깨워라. 또는 나는 지금은 훨씬 나은 발달된 세상에서 태어나겠다. 또는 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고 유명인 중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실제로 있으려나 했는데 정말로 있더라고요.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그래서 선택한다는 게 참 놀라운 게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 테고 어쩌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볼 수 없는데 나만 몇십 년 뒤에 깨어나서 최첨단의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그게 과연 천국 같은 일일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이제 맞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실 냉동인간 그 프로젝트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시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가장 그 시작이 이제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이 개발됐을 때까지 냉동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살려고 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시대에서 내가 다시 깨어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게 내 생각인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혹은 아까도 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과학이 훨씬 더 발달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참 다양하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한 2010년, 2000년 이쯤에 자기가 만약에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나를 2020년 12월에 깨워달라고 해서 만약에 깨어났다면 2020년 12월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녔잖아요. 너무 놀라고 무서울 것 같아요. 깨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지? 근데 만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나중에 진짜 뭐 방독면을 끼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때 내가 과연 깨어났을 때 무조건 발달만 했을 것인가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높고 뭐 바닷물을 아예 못 쓰게 될지도 모르고 더 무서운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일단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되게 그냥 정말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볼 수 없는 거를 보고 싶다. 내가 현 세대를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거를 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이 강한 분일 수도 있겠죠. 냉동인간 프로젝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이렇게 주름 제거라든지 뭐 젊어지는 케어 이런 것들을 많이들 돈을 들여서 또는 막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것에 뛰어드는 것이 더 빨리 늙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러한 본능과 욕망이 있을까? 심지어는 20대 친구들을 보아도 막 24살 되면 속상해하고 막 늙었다는 표현을 쓰고 25살이 되면서 하는 말이 이제 꺾어진 50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벌써 50살이 되어버렸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살 한 살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인데도 그리고 지금보다 10년 20년 먹어도 괜찮은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한 살 한 살에 대해서. 일단은 뭐 모르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일단은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외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그럴까? 아무튼 외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싫어함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살만해지다 보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정말 아까 그 쉘던이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걸 찾게 되는 그 어떤 인간의 특히 욕망인 거겠지.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부분들이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심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인 거지. 모든 게 중심이 외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이를 먹고 주름이 생기면서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살아온 흔적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무슨 짤을 보다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자들 화장하는 게 되게 신기했다. 자기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회사를 갈 때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다 가서 회사는 어딜 가도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머리 감고 털고 나가는 게 단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 많이 자기를 꾸미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조금 그게 부분이 좀 신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또 외국인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쵸? 조금 더더욱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부터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약간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물론 화장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예쁘긴 하죠. 근데 안 하는 걸 디폴트로 놓고 보면 또 그게 뭐 못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하고 안 하고를 비교하니까 한 게 예뻐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 그냥 예쁘잖아요. 화장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친구들이 물론 절대적으로 어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제가 이제 살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어린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냥 우리 나이에도 또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쁘다는 말이 뭐 정말로 너 예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예쁜 거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언제나 그냥 좋은 나이인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항상 그 어떤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젊은 사람의 나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얼굴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하는 말, 너는 안 늙을 것 같냐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 자체도 약간 본인 스스로가 나이가 든 것에 대한 게 뭐 마치 잘못? 그리고 뭐 나이 든 게 그런 데서 비롯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한 것도 아닌데 뭐 너는 안 늙을 것 같냐라는 그런 말부터 뭔가 방어를 치는 듯한 느낌?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굳이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고 나이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피로감이 온다거나 그게 흔한 일인가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셋째 고모가 말씀하셨죠.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든 제 주변 어르신 분들이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면 그냥 이때 되면 다 이렇게 되더라. 나도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된 그 단어 자체가 너는 안 늙을 것 같냐라는 그 말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뭔가 그 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듯한 데서 비롯되는 말투 같아서 그냥 뭐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네 뭐 이렇게 가도 될 부분인 건데 오히려 반대로 뭔가 이렇게 덤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말 자체가 조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또래들이랑 주로 이제 어울리게 되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세대를 넘어서는 친구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나이가 되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꼭 나이 들어 저런 이게 아니고 왜냐면 내 주변에 그 나이 많은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호감으로 보게 되잖아요. 내 친구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나한테 왔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막 그러니까. 나 진짜 늙었나 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이런 나이가 됐구나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지인이 있는 거는 자기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좀 그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을 만나도 뭐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저는 사실 나이를 20대에서 30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아직 안 먹었지만 바뀌었을 때 친구들의 어떤 그 앞자리가 바뀔 때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자기는 뭐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아홉수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게 별로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만큼 그 나이로 인해서 그렇게 큰 뭐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지 친구들끼리.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목숨을 거는 건지